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76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피라미드 토의 토론 하는 관계로 우리가 지난주에 해야 될 활동을 선생님이 조금 못해서 이번 수업에 조금 이제 할애를 좀 더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좀 반드시 읽어오고 혹시 앞에 거 기억이 나지 않으면 우리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 이를 한번 참고해서 한 번 더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자, 정보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이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정보화로 인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봤죠? IoT라고 해서 이 뭐죠? 인터넷 오브 띵스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더라. 그래서 요즘에 뭐 AI를 활용해 가지고 뭐 요즘 날씨 어때? 그러면은 뭐 오늘 날씨 어떻습니다. 미세먼지 어때? 그럼 미세먼지가 어떻습니다.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 냉장고에 심지어 뭐 어떠한 식품이 들어있니? 그것까지 분석해주는 애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대중화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되더라? 더 편리해지더라. 편리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갖다 띄워놨는데, 자, 실내 제어하기 이렇게 딱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누르게 되면, 자, IoT 도어락, 그죠? 도어락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어도 문이 열렸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택배가 와도 뭐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CCTV, 이런 것도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핸드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락, 이것도 가스 밸브도 예전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잠궈야 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잠그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뭐 세탁기, 온도 조절기는 이제 난방이죠. 난방에 또는 이제 냉방기도 이제는 되죠. 그 다음에 에어컨 냉방기고, 그 다음에 IoT 허브라고 해서 이 허브 시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에너지 미터기, 이런 것도 자동으로 사람이 없는데 뭔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 생활이 IoT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또 뭐더라? 가스락이라든지 도어락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생활에 뭐도 가져다 주더라? 안정성도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 하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합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을 해서 나타나는 게, 쇼핑. 이런 거. 우리 이제 거의 오프라인 쇼핑도 물론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인터넷 쇼핑. 이게 훨씬 더 이제 많이 하죠. 편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꼭 학교에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실제로 이러한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원격 교육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 정보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무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무 환경. 여러분들은 회사를 나갈 일은 없습니다만 선생님은 이제 학교가 곧 회사이죠. 그죠? 그래서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환경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문서를 처리하는데, 자, 예전에는 종이 문서를 들고 결제를 받으러 가야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게 컴퓨터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도 컴퓨터로 하고 결제도 컴퓨터로 하고, 그죠? 그리고 또 회의를 하러 예전에는 면대면으로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었어야 되지만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은 이런 화상회의도 많이 실시를 하게 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시간을 지켜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덜어지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원격 근무가 이제는 원격 근무, 요즘 뭐 재택근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의 강의도 유튜브에 올려놓는 이유는,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유튜브에 이제 내셔널 지리그래픽이 채널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정보화로 인해서, 선생님 여기 위에 제목을 안 바꿨네요. 이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아닙니다. 자, 칠판이 잘 안 닦아져서 여기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아니라 정보화죠. 정보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 세 번째,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즉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 특히 요즘에 우리 SNS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누리소통망이라고 표현하죠. 누리소통망. 여기에를 통해서 정보도 교류를 하고, 뭐 요즘에 선생님도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인스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어떠한 맛집을 대구에 핫플레이스 7선 이래가지고 7군데 소개를 해주고, 뭐 또 맛있는 음식 소개해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건 정보 교류의 장이고, 또 거기에서 나의 정치적 견해라든지 아니면 나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나 에게 공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개인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 온라인상에서도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가 된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 이거 많이 하죠. 예전에는, 뭐, 물론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전화를 통해서 여론 수렴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인터넷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지만 또 홍보 활동도 하고, 요즘에 지금 오늘 지금 4월, 쌤 촬영하는 날짜가 4월 8일인데, 어제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후보자의 광고들이 이제 떴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치인들도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우리도 일반 시민들도 또는 국민들도 손쉽게 그들의 그 정치적 행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명운동, 이런 것도 활발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민주주의기는 민주주의인데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직접 민주주의를 또 실현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워졌죠. 요즘에는 뭐 청와대에 바로 우리 건의사항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과거에는 바로 뭐 어떻게 대통령에게 그런 이제 바로 자신의 그런 건의사항을 바로 올렸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전자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조금 특징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을 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 아이디 다 받아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놓고 학교 올 때도 스마트폰 당연히
뭐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없는 친구는 뭐 패드가 있으면 패드를 들고 오고, 또 혹시 또 학교 가가지고 못할까봐 뭐 패드 사야 된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지는 말고요. 혹시 없는 사람은 일단 그냥 오면 됩니다. 알겠죠? 따로 사진 않아도 됩니다.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최신품 사라더라 이렇게 얘기한 적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좀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 거 준비 좀 잘 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